네, 글로벌 전략가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기석의 오픈소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인장께서 연결돼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F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간 신규 고용 규모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시장에서 이제 22일 밤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딱 FMC 그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이 딱 중간에 있는 이 시점에서 미증시의 움직임까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시선이 이제 잭슨홀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이제 FMC 의사록을 바탕으로 보면 지금 예상보다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좀 많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된 게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많이 지금 축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도 4.3%까지 올라와서 보통 이제 자연 상태의 완전 고용 실업률을 4% 정도로 보거든요. 이제 코로나부터 한 2년 동안 기간 동안은 완전 고용보다 더 많이 고용돼 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고용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지금 CME 페드와치를 보면 이번 9월 달 이제 연준의 의사결정은 거의 뭐 100% 수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차례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두 차례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한 40%가 좀 안 되게는 이제 B컷 0.5%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사실 최근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과거 한 달 정도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B컷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사실 조금 움츠러들었거든요. 왜냐하면 B컷이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논판 페이롤 조정 이후 나왔던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S&P 같은 경우 지금 전고점 대비 1% 미만까지 이제 오면서 거의 지금 최고점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고요. 또 지난밤에 재밌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소형주들이 오랜만에 다시 조금 지금 상승하는 그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1% 안쪽으로 사상 최고치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제자리로 놓이게 됐고요. 8월 20일 기준으로 2024년 하반기 S&P 500의 그 목표치를 보니까 조금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버코어에서 6,000 예상을 하고 JP모건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4,200. 갭이 좀 크네요. 법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사실 JP모건은 제외하고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제 CEO분도 미국 경기에 대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마이클 콜라보노비치라고 이제 JP모건에서 리서치 헤드 하셨던 분이 워낙 이제 콜이 좀 많이 틀렸거든요. 정말 이제 콜한테 잘 맞추셨는데, 과거 1년 동안 너무 빠르게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다 보니까 음 회사를 떠나셨어요. 회사를 떠나신 2 달 정도 지금 된 상태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JP모건은 지금 약간 예외로 보시고, 에버코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대부분의 IB들 같은 경우가 에버코어는 6천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5,600 언저리를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커다란 악재가 있다라고는 대부분의 투자 은행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통 한 5,600가량으로 좀 판단을 하는 걸 보면 크게 악재가 뭐 있을 만한 것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7월에서 9월까지는 뉴욕 증시 비수기로 통합니다. 여기서의 섹터 변화 움직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그것에 준하는 정말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라는 이제 걱정이 슬슬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매 판매들의 실적들이 아주 양호하게 나오면서 월마트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흐름들은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소매 기업부터 본다라고 하면 월마트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치, 그리고 지난밤에 발표했던 타겟 같은 경우도 뭐 10% 이상 하루 만에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반된 이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매 판매는 괜찮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시장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보통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골디락스적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사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지금 이제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엔비디아가 8월 28일에 이제 발표가 될 이제 예정인데, 지금 이거 관련해 좀 시장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울프 리서치도 그렇고 UBS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얘기인데, 시장이 지난 한 몇 달 동안, 특히 시장에 있는 시장 전문가들이 몇 달 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위험을 너무 많이 그 실적 예상에 감안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에서 골드만도 그렇고 나머지 하우스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는 더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전 하반기 장세의 중요한 이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사실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부터 지금 거의 매번 한 6차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계속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 후에 사실 시장을 한 달 가까이 견인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FOMC 한 차례나 두 차례나 금리 인하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제시에 대한 그 촉각이 좀 세워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2월에 그 첫 실적, 이제 그때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첫 실적 나왔을 때 시총 2조를 돌파했고, 이제 5월에는 1000비디아를 돌파했고, 이제 8월에는 과연 어떠한 숫자를 내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문난 잔치 두 가지를 앞두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국내에서는 지금 엄청난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요. 최근과 같은 급등락장에서 레버리지 ETF 뭐 계속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2주 전에 있었던 급등락장의 이제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지목을 하고 있는데, 뭐 레버리지 ETF만이 사실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겹쳤던 것 같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던 이제 뭐 여름 휴가 기간도 있었고요. 또 지정학적 불안감도 뭐 중동에서 특히 갑자기 고조가 되었었고, 또 사실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ETF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패시브 운용을 하거든요. 지수를 그냥 복제하고 자금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알고리즘적인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제 투심 악화와 겹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사실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기간을 겹치면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참가가 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참가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었던 게 지금 계속 오르면서 현재는 25%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매수 혹은 매도,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3배짜리 상품까지 최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런 반도체를 저점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50% 가까이도 지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익 실현, 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한마디는 이 변동성의 대비가 굉장히 좀 주요하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지금 현금을 좀 확보하고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 때마다 좀 저가 매수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저는 그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훨씬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바이 더 딥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이제 유효했던 그런 전략이고 이번 사실 급락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저가 매수는 유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금 가격 관련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현금보다는 금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배경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중앙은행의 이제 금 매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중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음 그 외환 보유고를 다변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은행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금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9 월부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금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인장님 앞서서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네. 소개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나요? 그 보통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은 보통 레버리지 ETF 평균 투자 기간이 2 일에서 3일 정도 사실 밖에 안 돼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한 달 가까이 이제 투자를 보통 하시거든요. 혹은 아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버리지 ETF가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사실 혹은 횡보장 같은 데서는 그 변동성 복리 효과 때문에 그 잠재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솔라티브 크래프트 뭐 레버리지 얼로케이터라는 지수를 이번에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의 운용사에 이제 납품돼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AI 모델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는 2배 레버리지, 횡보장에서는 그냥 1 배짜리 상품,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하면 현금으로 이제 그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자동적으로 이제 AI의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없이 실시하는 걸 했는데 실제로 사실 7월 달 실제 지수 런칭 이후 지금까지 보면 S&P 500 이나 2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좋아요. 4% 이상 지금 현재로 보면 6%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고 동기간 동안 S&P나 2 배짜리 레버리지는 거의 지금 손실 아니면 지금 플랫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AI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어서 한번 나중에 실제 상품이 런칭되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 감사드립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증시에 대한 분석, 레버리지 ETF 궁금하신 분들 다 해결을 해봤고요. 자, 미증시에 다시 상승 나타냈습니다. 소매업체의 그런 실적 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